때는 2022년 가을, 중동 UAE의 사막 한복판에 꾸려진 군사통제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중동의 무기 수출을 위해서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국산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2의 연동 신호가 현지의 시험 발사에서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현지에 파견된 국내 연구원들의 짧은 탄식 이후 침묵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튜브의 송중희입니다. 저는 여군 예비역 중위로 현재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중한 저의 군생활의 경험과 근무하면서 습득한 짧디 짧은 지식을 기록하고자 색다른 튜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동안 별명이 송충이었는데 송충이는 소리풀 먹고 살지만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를 먹고 산답니다. 제가 더욱 힘내서 열심히 K방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여러와 같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단위 계약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기에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였고 더 나아가 K방산의 신뢰와 명운은 이제 남은 한 달 안에 승부를 걸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국 무장단체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던 UAE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 탄도탄 요격체계를 추가 도입하며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소위 방산 선진국 대신 한국의 천궁2를 선택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K방산이 그렇게 각광을 받던 상황이 아닌지라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계약 조건이 따라붙었는데요. 계약 마지막 조건에 1년 안에 현지 군 지휘체계인 C2와 천궁2가 완벽하게 연동하는 것을 시연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UAE 쪽에서도 설마 한국이 이런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반신반의했겠죠? 아니 어쩌면 그냥 테스트만 해볼 요량이었을 겁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이종 무기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연동은 고난도 작업으로 과거 UAE에 무기체계를 수출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방산업체도 5년이나 넘게 걸린 일이었는데요. 김지찬 LIG 넥스원 부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약속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시쳇말로 모두 멘붕이 됐다고 하면서 낯선 사막 환경에서 씨름하던 현지 파견 연구원들과 한국 본사 지원 인력까지 핵심 연구원 40여 명이 모두 투입돼 300개 시험 항목을 샅샅이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날짜는 총알 같은 속도로 다가왔고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만큼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나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엉뚱하게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운명을 가를 사격시험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천궁2의 문제가 아닌 현지 통신망의 방화벽 문제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며칠 뒤 UAE의 고위 군 관계자가 참석한 사막통제소에서 시험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발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 모두 말도 안 된다고 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방산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궁2는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요격 무기 체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무기들은 패트리어트나 사드와 같은 미사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기 위한 기술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미사일 방어의 목표는 아주 다양하나 주로 적의 항공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존 대공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드는 한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던 무기로 경북 성주기지에 설치된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한때 사드는 1992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여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낭패 프로젝트였으나 미의회가 프로젝트 폐기를 명령하기 직전인 1999년에 간신히 실험에 성공해 겨우 개발이 승인되어 아직까지 살아남게 된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980년대에 호크 미사일의 짧은 사정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껴 미사일 잘 만드는 레이시온사의 새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PAC2까지는 레이시온이 개발을 했으나 미사일 요격용 PAC3부터는 록히드 마틴으로 업체가 변경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PAC3는 예전 패트리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록히드 마틴이 1980년대 초반부터 플라즈라는 차원명칭으로 직접 요격 방식의 미사일을 연구해왔고 그 연구 결과물을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접목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나온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 이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적성국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겨냥해 새로운 성능의 탄도미사일들을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신형 탄도미사일들에 대해서도 이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예멘 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지만 그냥 외국의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1960년 미국에서 도입한 호크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1998년 철메투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총괄한 상황에서 교전 통제소, 유도탄, 무기체계 종합 등 핵심 연구 개발을 모두 LI진엑스원이 맡았고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는 또 다른 대한민국 방산 대표 기업인 하나에서 담당하게 되었죠. 탄도탄 요격체계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유럽 등 세계 6에서 7개국 정도만 개발에 성공하였고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극비로 숨길 정도의 무기체계라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시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요격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은 미국과 합작으로 개발하여 미국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해외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합작하여 개발했다면 수출하는데 미국 측이 온갖 조건을 내걸어 이처럼 속전속결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쉬워진 것입니다. 물론 독자 개발했으니 수출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후속 군수 지원이나 공장 설립, 기타 운용요원 교육훈련 등의 토탈 시스템 차원으로 접근의 협상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요격미사일 체계 수출 시장을 한국이 연거푸 뚫은 것은 독자적인 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대한민국만의 가격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소문난 중동의 부호들도 후덜덜한 미사일 가격은 부담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이스라엘 방공무기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아주 우수한데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사드가 150억 원, PAC-3가 40에서 60여억 원인데 비해 천궁2는 한 발당 15에서 17억 원 수준이에요. 사드의 10분의 1 가격의 성능도 뒤지지 않는다면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이미 사우디와 UAE는 PAC-3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고 사우디는 사드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도 후속 방공무기 체계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천궁2를 선택한 것은 싸다고 덜컥 구매한 게 아니라 요모조모 따져보고 인터넷 쇼핑할 때처럼 세세하게 성능 대비 가격까지 비교해보고 샀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천궁은 2015년, 천궁2는 2020년에 차례로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또 무모한 도전으로만 보였던 유도무기의 개발과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며 특히 중동 방산시장 공략은 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 UAE와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 작년 사우디아라비아 35억 달러, 지난 9월 이라크와 2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계약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수출액이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지만 계약 직전에도 거래를 뒤엎어버리는 중동의 까다로운 고객이라 일컬어지는 새 나라로 수출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중동의 맹주라 불리우는 사우디를 포함해 UAE와 이라크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에 K방산의 천궁2가 그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 무기를 팔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만 봐도 주위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싸우겠어요? 아이언돔이라고 불려지는 그들만의 방공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기가 중요한 만큼 비싼 무기로 천궁2는 그야말로 고부가 가치의 무기체계입니다. 유니클로 티셔츠 100장 파는 것보다 에르메스 벌킨백 한 개 파는 게 더 많이 남는 장사인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천궁2는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미사일 한 발만 구매할 수는 없고 세트 구성으로 전부 구매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최첨단 기술과 고가의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한번 도입하면 수출국에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한번 사면 세트 구성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것입니다. 대박을 터트린 천궁2의 중동 3국 수출 의미는 그 함의가 작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천궁2 벨트를 형성하면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확장성도 지니고 있어 추가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롭다는 UAE, 사우디, 이라크의 천궁2 수출 기록을 쓴 것은 유럽 등에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늘려 우리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기술만 뛰어나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무기 체계를 도입할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궁2는 전 세계 어느 기술과 비교해도 우수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지 무기 체계를 활용할 인재 육성 등을 돕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무기도 천궁2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그때 시범 사격을 참관하여 이번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특히 사우디와 같은 경우 주변국 위협도를 북한이 남측을 위협하는 강도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고 특히 상층 하층 구간별로 요격무기가 다른데도
이를 통합 운용하는 한국군의 능력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무인기 등의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2022년 1월 줄피가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UAE를, 같은 해 3월에는 드론으로 사우디 정유시설을 각각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중동의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동 국가들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 천궁2에 눈을 돌린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방산 기업들이 수출에 몰두하는 것은 국방 예산의 제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만이 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미군의 무기 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제는 잠수함과 비행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었는데요. 70년 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지만 2024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T-34 전차 등 기갑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한국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70년 동안 무기 개발에 매진해 이제는 당시에 원조를 해주던 나라에 도리어 장갑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초 방산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종합탄약 생산기업인 풍산으로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한 것이 시초입니다. 탄약부터 시작된 방산 수출은 1990년대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첨단 무기 수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중동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K방산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도 무기 체계는 최종 방어선이라는 관점에서 성능은 물론 수출 대상국 정부, 국민과의 광범위한 신뢰관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이번 계약은 여러 부분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 중동 3개국 천궁2 수출을 통해 확보된 상생 및 신뢰의 협력 기반은 향후 천궁2 추가 수출 및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주 성공 요인이 될 것이 예상되며 기존의 3개국 외에도 더 많은 중동 국가에 우리의 첨단 무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육군의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10월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21일 한국 육군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하며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K방산 무기의 유용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육군의 K2 전차 4대와 K9 자주포 4문, 전투 지원 장비 6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해 우리 육군 사상 처음으로 중동의 사막에서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엘칼라엘은 동서 10km, 남북 33.5km의 대형 훈련장으로 사막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한국군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거리 사격은 물론 기동간 사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와 기갑부대를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체와 함께 훈련이 진행되어 의도치 않게 비교심사 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르군이 현재 보유 중인 자주포는 K9의 영원한 라이벌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2000이었습니다. 전차 역시 한국 K2호표의 숙명의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었는데요. 두 독일산 기갑장비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제품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 무기체계인데요. 하지만 훈련을 주관한 한국의 김한글 소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 능력과 그 가운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연합훈련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연합훈련단은 카타르군과 함께 지형정찰 및 연합전술토의를 벌인 다음 전차 기동사격 및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 자주포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의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카타르의 대대장은 한국군이 운영 중인 장비의 뛰어난 현지 적용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그 어느 무기체계들에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이며 중동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연합훈련에 공개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모습을 본 외신들은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최강 K9 무카리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핀란드는 사실 48문의 K9을 구입한 후 너무나 만족해 추가로 48문 도입하면서 무카리 최강 해머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진흙투성이의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 중인 K9이 단 10분 이내에 도착 사격 복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핀란드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나라로 특히 숲지늘기 많은 늪지 그리고 광활한 설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수한 서스펜션과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통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히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 방한한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K9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핀란드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 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포병들은 기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가상 기밀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최근 치러진 나토 연합훈련에서 핀란드 포병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K9 덕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9A2가 미 육군 미래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 이번 카타르 연합훈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동 국가들의 눈길이 K9 자주포에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방공망에 이어 모래바람을 헤치고 다닐 K9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방산의 작은 일꾼 송중기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